로그 함수의 등장 배경은 결국은 지수 함수 때문입니다. 얘가 있고 이거의 역함수를 가져온 것이며 이 역함수라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형태가 되는 거죠. 가장 특징적인 건 얘가 0,1을 지나니까 여기가 1,0을 지난다 라고 쓰면서 로그 ax 이렇게 됩니다. 만약 밑이 1보다 작다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에 대해서 얘도 이거에 대해서 y는 x 대칭한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냥 밑을 a분의 1이라고 쓸게요. 얘를 y는 a분의 1의 x제곱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그냥 a가 1보다 크다고 가정하죠. 근데 우리가 이 지수에 있는 밑에 있는 지수는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라고 쓸 수 있으며 실제로 얘네 둘은 무슨 대칭? x축 대칭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로그에 대해서 y축 대칭은 어떻게 그려지냐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그려지며 y는 로그 a의 x, 마이너스 x 이렇게 쓰는 게 얘를 y축 대칭한 결과고 원점 대칭을 하면 어떻게 그려져요? 얘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며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된다. 원래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누구였어요? 얘였죠, x축. 근데 이것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했으니까 x축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y축들로 점근선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데 로그 함수에서 좀 특징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점근선이라는 게 사실 뭐에 의해 결정되냐? 진수가 0이 되는 시점이 점근선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수가 0이 되는 게 무조건 진수 조건이라는 것이 떠올라서 우리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생겨버리고 그래서 정의역 또한 0보다 진수가 0보다 크다라는 게 범위가 되기 때문에 점근선,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영역은 진수가 0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생성이 된다. 그래서 얘가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을 때 점근선이 따라오고 지수함수는 오히려 x축 방향으로는 t가 안 나고 y축 방향으로만 t가 났는데 로그 함수는 x축 방향으로는 t가 명확하게 나는데 y축 방향으로는 t가 덜 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점근선이 진수가 0 되는 값, 즉 x는 x1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지수함수와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도 결국은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함수 관계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1대1 대응은 사실 우리한테 최대 최소를 묻는 게 너무 명확해져요. 그냥 경계가 최대이자 최소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걸 꼬아내려면 첫 번째 복잡한 1차 함수를 합성한다. 절대값이 포함되면 좋겠죠. 두 번째 2차 함수를 합성한다. 세 번째 얘를 2차 함수에 합성해서 로그 a의 x꼴이 반복되는 형태, 즉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형태를 등장시킨다. 문제를 어쨌든 이 단순한 함수를 복잡하게 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골머리를 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방정식과 부등식도 기본적으로 이 형태들을 어떻게 진수끼리 비교할 거냐, 밑끼리 비교할 거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등장하게 될 겁니다. 먼저 이 그래프에 대한 걸 먼저 하고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것은 조금 뒤에 다시 설명하죠. 오늘은 좀 여유가 있을 테니까 삼각함수 파트도 살짝 미리 설명을 하도록 해볼게요. 많이 나가진 않을 거고요. 어쨌든 지금 로그 함수도 풀어야 되고 하니까 삼각함수 초입 정도까지만 나가도록 할게요. 말했다시피 삼각함수는 이 지수 로그 함수랑은 아예 관련이 없어요. 아예 관련이 없고 크게 우리가 대수에서 배우는 세 단어는 서로 간의 연계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악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 단원을 할 때는 보통 앞에 걸 까먹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걸 최대한 뒤에 것까지 한 다음에 앞에 걸 다시 좀 복습해야 되고 또 그래서 사실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범위 다 기억 안 납니다. 보통 그래요. 이게 너무 연계가 안 돼서 그래서 한두 번 정도 더 복습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책 두 권을 풀기는 하는데
수능 완성은 교재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따로 사기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진도를 빼고 그 다음에 다시 풀면서 복습을 하면서 상기할 수 있으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병행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단 진도를 빼는 걸로 하죠. 자, 오늘은 로그 함수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그 고쟁이가 아마 지금 내가 추측하기로는 로그랑 지수함수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소단원에.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애초에 이 둘을 하나로 묶는 교재들이 되게 많아요. 셀은 다르게 하는데, 다른 우리가 좀 많이 사용하는 교재들 거의 다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유형선은 보통 한 대 묶어서 나옵니다.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지수함수 따로 로그함수 따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냥 합쳐서 나옵니다. 애초에 둘이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나오는 걸 좋아하고, 최근에 나온 거의 모든 모의고사 문제의 고난도 문제는 둘이 합쳐진 형태가 기본이라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로그함수 파트도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 형태가 섞여 있긴 한데, 셀은 구조적 특성상 연계된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연계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난번처럼 모의고사 문제를 몇 개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일단은 먼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431번 이 그래프 개형을 어떻게 써먹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지 좀 잠깐 볼게요. 네. 431번 보겠습니다. y는 로그 a의 bx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요 b는 사실 로그 안에 있는 곱하기는 이거 평행이동입니다.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일컬어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쓴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에서 힌트를 준 건 A1입니다. 여기가 1이 있다. 여기가 로그 A의 B라는 거거든. 로그 A의 B가 0보다 작다라고 지금 쓴 거잖아요. 그쵸? 그게 무슨 말이냐면 A가 1보다 큰데 로그 A의 B가 0보다 작다는 것은 B는 1보다 작다라는 것을 형상화한 거예요. 당연히 진수 조건에 의해서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존재해야겠죠. 이걸 바탕으로 문제에서 이번엔 y는 로그 b의 ax를 구해달랍니다. 말했다시피 이 로그 a의 b가 0보다 작다라는 걸 통해서 로그 a의 1이 0이니까 로그 a의 b가 0보다 작으려면 1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밑이 1보다 작은 함수, 즉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겠죠? x에다가 1을 대입한 로그 b의 a는 어때요? 로그 a의 b의 얘랑 무슨 관계예요? 그쵸, 역수관계예요. 그래서 얘가 0보다 마찬가지로 작습니다. 1을 대입한 게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 답은 2번. 네, 간단하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로그 a의 b라는 게 0보다 그 역수관계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436번에 또 한 번 나와요. y는 로그 3의 3x. 말했다시피 진수 안에 있는 개수는 우리가 평행이동으로 봅니다. 로그 3의 3이니까 1이죠. 그리고 두 번째, y는 로그 3의 3분의 x라는 것은 뭐예요? 그럼 로그 3의 x 빼기 1로 형성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문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가로선을 그렸을 때 이 가로선에서 세로선을 그린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죠. 둘은 무슨 관계? 평행이동 관계죠.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평행이동 관계에 대해서 그 평행이동 방향으로의 직선은 정확하게 점의 이동을 표현합니다. 즉, 이 점과 이 점의 차이가 반드시 이 평행이동 관계인 2고 이 점과 이 점의 관계도 2가 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정확하게 갖다 붙이면 여기가 되며 문제에서 말하는 AB의 길이가 5라는 것은 넓이가 10이라는 것을 너무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아이디어. 평행이동 관계랑 평행한 그 관계 있는 직선일 때만 점의 이동을 이제 만들어준다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게 지수함수에 대해, 다시 로그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만한 주제가 442번 한번 그래프 보는 거 연습 좀 더 해볼까요? 442번. y는 로그 ax라는 애랑 y는 로그 bx라는 애가 그려져요. 참고로 그래프를 그릴 때 주의해야 되는 거 첫 번째 1,0을 지나야 되죠. 그쵸? 1,0을 지나야 되다 보니까 모든 애들이 1,0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면 이 밑이 클수록 x축에 가까워집니다. 단 1보다 크다라는 전제하에 밑이 1보다 작으면 오히려 밑이 작을수록 x축에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4x라는 게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로그 4분의 1x가 무슨 관계라 했죠? 아까 전에 이것처럼 x축 대칭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근데 로그 2의 x는 얘처럼 여기를 지나돼. 얘보다 좀 더 멀리 그려져야 되거든? 이게 로그 2의 x라면 로그 2분의 1의 x는 오히려 4분의 1보다 더 크지만 얘에 대한 x축 대칭이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즉 1보다 큰 애들에 대해서는 밑이 클수록 x축에 달라붙고요. 밑이 1보다 작을 땐 더 작을수록, 왜냐면 큰 애의 역수 개념이기 때문에 더 작아지는 애가 이제 x축에 가까워지는 형태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축에 가까워진다라고 표현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쓰는데, 왜냐면 x축에 가까워지는 만큼 여기서 y축에 가까워집니다. 왜냐면 1,0에서 관통당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또 축에 가깝고 여기에서도 축에 가깝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미 b가 a보다 크다라는 것을 형상화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y는 1과 y는 2를 긋자. 자, 우리가 가로선을 그었다는 건 기본적으로 y좌표가 다 같다라는 것을 형상화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1이라는 것은 b라는 것이고 얘가 1이라는 것은 a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런 상태죠. 그럼 2라는 것은 또 뭐예요? 여기가 2고 여기가 2라는 건데 그럼 물어보는 거야. 로그 a에 뭘 대입해야 2가 떠? 라고 하면 우리가 로그의 성질에 따라 그냥 a의 제곱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a제곱, b제곱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말을 했어요. AB의 길이가 1이다. 이게 AB의 길이죠. 그리고 AB의 중점의 좌표라고 했어요. 이 둘의 중점의 좌표가 4분의 9라는 것은 둘을 더한 게 2분의 9라는 걸 이야기하죠. 맞아요? 이걸 바탕으로 문제에서 CD의 길이를 구해달래. 즉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구해달랍니다. 뭐가 보이죠? 합차 공식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나죠. 물론 A와 B를 연립해서 구한 다음에 제곱해서 제곱 계산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뭘 어떻게 하자? 그냥 보이는 대로 연산할 수 있으면 연산해서 문제를 접근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447번 그냥 간단하게 소개할 주제가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려운 주제는 아니고요. 이건 이미 알고 있는 주제인데 여기에서 좀 파생되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것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y는 로그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게 y는 x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역함수와의 교점이 존재하고 그 x좌표가 1과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a와 b를 구해달라라고 말을 하는데 역함수를 묻는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경우가 없죠. 하지만 딱 두 개가 예외입니다.
첫 번째 유리함수, 두 번째 지수로그 함수. 얘네는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역함수를 구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지수함수와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못 구하는 게 대전제예요. 대전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도 못 구해요. 못 구합니다. 그냥 구할 수가 없어요. 교점이라고 해봤자 못 구해. 헌데 얘네들은 이제 역함수와의 교점이 되므로 우리가 y는 x 위에 있다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어서 우리가 역함수를 안 가져오는 거죠. 역함수를 그래서 안 가져온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함수, 지수 로그함수에서는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상대방을 구할 생각도 해줘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일단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이어서 설명해 볼게요. 1,1 됐으니까 로그 a의 1 더하기 b가 되고, 로그 a의 1은 0이죠. b만 돼서 b는 1. 두 번째 2는 로그 a의 2 더하기 b가 되니까 b가 1이잖아요. 그래서 로그 a의 2가 1이 돼서 a는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와 b를 더하는 건 곱하는 건 답이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역함수를 가져오라는 문제의 대표적인 주제가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왔던 다음과 같은 문제인데, 잠시만 있는지 좀 볼게요. 네, 없네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원본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고, y는 a의 x-1제곱과 로그 a의 x-1이라고 하는 함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점 위에 어떤 직선이 있어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였던 걸로 기억해요. 아니면 값이 좀 달라진 것 뿐이겠죠. 이런 직선이 있어서 이 교점 두 개를 생성하고, 그때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걸 묻습니다. 넓이 구해주세요. 힌트가 딱 하나 더 있는데, 여기 길이가 2루트 2라고 하는 거 딱 하나만 주었어요. 문제 풀어와라. 넓이 구해달라. 이게 문제였어요. 그럼 첫 번째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같이 나왔잖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 혹시 역함수야?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뭐 딱히 낼 만한 주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이 둘이 역함수인가? 로그함수에서 역함수를 잘 못하기도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저 y는 로그 a의 x-1의 역함수는 당연하게도 x랑 y의 위치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넘기면 이 둘은 역함수 관계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고민을 하죠. 어쩌라는 거지? 여기에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나는 원래 이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다른 방법이 좀 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서 두 개 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함수 관계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역함수를 진짜 그립니다. 자, 이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직선과의 교점은 당연히 못 구하는데, 아까 전에 넓이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한 말이 평행이동 관계랑 같은 기울기를 가진 직선과의 관계면 점의 이동이 된다. 도형 간의 평행이동이 이루어질 때 그거랑 같은 기울기를 가진다면 그냥 이 점이 이 점으로 평행이동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무슨 관계죠?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죠?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즉, 이 점과 이 점이 1만큼 이동한 겁니다. 잠깐, 그럼 기울기가 이 마이너스 1이잖아? 2루트 2라는 걸 뭘 이용해요? 이만큼 이동한 겁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만큼 이동했는데, 얘랑 얘가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니까 당연히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y는 x라는 게 있고, 그렇죠? y는 x와 얘와의 교점, 아마 대략 여기랑 여기 가운데 여기가 있어서 여기가 2,2가 되잖아요. y는 x와 얘와의 교점이니까, 그렇죠? 그럼 걔를 기준으로
2분의 3, 여기 3, 3이잖아. 2분의 3, 2분의 3으로 반띵 된다는 거죠. 즉 여기가 2분의 7, 2분의 1이라고 점이 확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요. 그러니까 뭔가 대입해서 구하는 게, 그러니까 이 값을 어차피 대입해서 이딴 숫자를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꾸준히 설명해왔던 주제들을 결합해서 모의고사에서 딱 한 문제 내는 겁니다. 실제로 모의고사 그때 당시 21번이었는데 3학년 기준으로 21번이면 그냥 탑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탑퍼 중에 하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한 5년 전 문제라서 이제는 뭐 상급 문제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한 주제가 됩니다. 아이디어는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같이 나오면 그게 역함수 관계인지를 생각하는 문제가 많고 뭐 이거 대입하면은 얘 나오겠고 그쵸? A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점은 뭐 여기에다가 이미 A를 아니까 0,A분의 1이잖아요. 그럼 뭐 직선도 있고 점도 있고 점과 직선 간의 거리 구해서 넓이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방향을 하나, 나는 원래 이렇게 풀었는데 왜냐면 항상 설명하듯이 내가 생각을 해왔을 테니까 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요것도 소개를 해볼게요. 2,2도 쓸모가 없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얘랑 얘가 관련이 있어 보이나? 역함수 관계가 아니니까 관련은 없어 보이죠? 근데 이미 우리가 기본적인 형태로서 너무 많이 익숙해진 게 A의 X제곱과 로그 A의 X는 역함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을 봤을 때 이 빼기 1만 없으면 역함수 관계라는 거지, 그치? 빼기 1이 있어서 문제인 거잖아?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둘이 원래 역함수인데 둘 다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어. 즉, 둘 사이에 있던 누구? Y는 X도 같이 1만큼 이동했어. 라고 해서 그래요. 그러면 얘네 둘의 교점이 누구예요? 2분의 5, 2분의 3이 되고 거기에서 2루트 2, 말했다시피 2만큼 이동한 거는 1만큼 이동하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7, 2분의 1이 똑같이 나와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밑이 같은 형태라면 이거 역함수야? 역함수랑 어떻게 관련이 있어? 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고난도 문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기본 형태는 이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y는 x와의 관계를 구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애초에 역함수를 직접 등장시키는 문제도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여기까지 말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450번입니다. (450번은) 다음과 같아요. 이렇게 크기 관계가 있답니다. 문제에서 말을 해요. 로그 a의 a분의 b, 로그 a의 b, 로그 b의 a, 로그 a의 b분의 a. 자, 이런 애들이 존재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크기 관계 가져와. 전에 말했다시피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도 되는데 사실 그게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 문제는 대입하면 괜찮긴 합니다. 물론 대입할 때는 어중간하게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 간의 관계가 명확하도록 2분의 1, 4분의 1 그래서 지수관계, 거듭제곱 관계가 있도록 하면은 꽤 쓸만하죠. 근데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어떻게 비교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밑이 A인 게 더 많으니까 로그 A의 X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1이죠. 맞아요? 여기가 1이라는 것은 이쯤에 1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쯤에 1이 있다는 건 뭔 말이에요? 여기다 뭐 대입해야 1 되죠? A.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다 뭐 대입하고 싶어? A랑 B랑 뭐 B분의 A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요. B는 A보다 커. 여기에 B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로그 A의 B라고 얻을 수 있게 돼요. 대략적인 위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로그 A의 B는 찾았어.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요? 로그 B의 A. 어떻게 구하죠? 아까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가 무슨 관계라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로그 B의 A는. 우리 역수관계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1을 사이에 두고 있다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보냐? 우리가
나누기는 빼기니까 1 빼기 로그 A의 B.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로그 A의 B 빼기 1이 되는데, 자, 보면은 로그 A의 B는 지금 여기 초록색이죠? 거기서 1을 빼요. 그럼 당연하게도 어디 있어요? 밑에 있습니다. 0보다 작다는 거죠. 하지만 1에서 로그 A의 B를 빼면 뭐예요? 얘가 이미 1보다 작기 때문에 빼봤자 뭐 이쯤에 있겠죠. 누가 더 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가장 큰 애랑 가장 작은 걸 구해주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어차피 이 둘은 크기를 몰라요. 왜냐면 A분의 B가, 로그 A의 B가 2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이들 간의 관계는 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이쯤에 있겠죠. 이쯤에 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최대랑 최소를 구할 수 있고, 답은 2번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자? 우리가 지수 파트에서도 설명했듯이, 지수함수 파트에서도 설명했듯이 값을 적절히 대입해서 대략적인 위치를 등장시키자라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 이어서 456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최대 최소를 구해보자라는 주제죠. 마찬가지예요. 지수함수랑 똑같은데 밑이 1보다 크면 진수가 클수록 큰 거고요. 밑이 1보다 작으면 진수가 작을수록 큰 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로그 5죠.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니까 내가 얘의 최대를 구하고 싶으면 진수의 최대를 구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진수의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려져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6은 x절편이 마이너스 2랑 8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에 대해서 접은 효과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16이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1부터 6까지가 되고, 그럼 여기에서의 최대는 명확하죠. 누구? 가운데 축 3에서의 값 25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편 25 맞나요? 18, 9 하면은 딱 되죠. 네. 그래서 진수의 최대가 5가 되고요. 25가 되고요. y는 로그 5의 25. 2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 진수에 해당하는 애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달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2차 함수를 여기에 합성했으니 다음에 할 거는 2차 함수에 로그 함수를 합성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어 봐야겠죠. 그게 460번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이거예요. 앞에서 했던 로그 A의 B의 C 제곱은 C 로그 B의 A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즉, 지수에 있는 로그의 진수와 밑에 위치를 바꾸어도 크기는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 y는 마이너스 3 로그 x 곱하기 x 로그 3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 로그 100x 이렇게 씁니다. 3 로그 x 제곱이라는 것과 얘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그냥 얘 토 뭐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3 로그 x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방금 말했던 성질에 의해서 바꿔되니까. 그럼 얘는 문제예요. 로그 100x는 어떻게 처리하냐? 라고 했을 때 뭐 100x의 로그 3제곱? 이런 건 좋지 않죠. 이미 밑에 3으로 맞추기로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요? 로그 x 더하기 2로 쓰고, 지수에 있는 뿔만은 어떻게 쓴다? 개수로 취급합니다. 개수로. 그래서 얘를 t라고 치환했을 때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18t 얘가 되죠. 그래서 얘의 최대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t 마이너스 9의 제곱 더하기 81이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은 3 로그 x, 즉 t가 9일 때 최대값 얼마? 81이 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로그 x가 얼마인 거예요? 2인 거잖아요. 로그 x가 2라는 것은 x가 얼마인 거죠? 그렇죠? 100일 때죠.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 말하는 a, 얘가 문제에서 말하는 b라서
9를 빼면 19가 된다. 그래서 좀 단계가 여러 개 있어요. 단계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여러 개의 단계를 천천히 해결해 주면 됩니다. 이어서 463번인데 얘는 지수함수에 없던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 소개를 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x가 3분의 1과 9 사이에 있을 때 y는 k 곱하기 9x의 2-로그 3의 x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과 진수에 문자가 두 개 다 있으면 특히 지수에 로그가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뭘 하냐라고 했을 때 이런 방법을 취해요.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이유는 간단해요. 지수 꺼내자. 지수가 저기 있는 거 우리가 꼴 보기 싫어. 못 계산하겠어. 지수를 개수로 만들기 위해 양변에 로그를 씁니다. 물론 여기 밑이 3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개를 써주는 게 제일 좋겠죠. 로그 3k 곱하기는 더하기고요. 얘는 이제 로그 한번 쓸게요. 로그 3 9x에 2-로그 3x 제곱이면 개수로 이 로그 k는 가만히 있고요. 2-로그 3의 x 곱하기 로그 3의 9x만 남는데 그럼 로그 3의 9x도 우리가 꺼내줘야겠죠. 어떻게? 2 더하기 로그 3의 x라고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어떻게 돼요? 로그 3의 x가 여러 번 반복되고 이거 그냥 볼 수 있으면 치원 안 하고 굳이 치원 안 하고 봐도 돼요. 마이너스 로그 3의 x의 제곱 플러스 4 더하기 로그 3의 k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 어차피 상수죠. 로그 3의 x가 더 이상 없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2차 함수, 위로 블록인 2차 함수 형태 되는 거죠. 이때 치환을 할 거가 됐나? 치환을 하죠. 왜냐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랑 연이어 말하고 싶어서 치환을 하면 새로운 범위가 생기죠. 로그 3x, x는 원래 3분의 1과 9 사이였는데 t라고 치환을 하면서 로그 3x에 있는 범위 얼마? 3분의 1 대입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9 대입하면 얼마예요? 2라는 새로운 범위가 생겨요. 기존에 있던 범위와 약간 차별화된 운영 범위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얘의 최소값은 뭐 대입한 게 최소겠어요? 축이 0이잖아. 그치? 얘 축이 0이니까 최소는 얘를 대입한 거겠죠? 그래서 t가 2일 때 로그 3의 k 걔가 3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이러면 틀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구하는 최소값은 y의 최소값이죠. 즉 실제로 t가 2일 때 y가 최소 y가 3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양변의 로그를 취했단 말이야. 즉 여기가 3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t가 2일 때는 1이 로그 3의 k가 된다.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좀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를 좀 주의해야 된다. 즉 우리가 계속 하다가 맨 마지막에 지수에서 하던 것처럼 그냥 치원했으니까 대입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얘가 이미 어떤 조작이 취해져 있으므로 이것까지 고려해줘야 된다라고 말하며 K는 최종적으로 3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원하는 건 이거예요. 지수의 로그 또 밑에 문자가 같이 있을 때 저걸 꺼내고 싶고 그래서 양변의 로그를 취하게 되는데 그러게 되는 순간 얘는 실제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유의해야 된다 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예를 들어 이렇게 할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잠깐만 y는 이런 거 있을 때 중딩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얘 최대값 구해주세요 하면은 제일 실수하는 게 마이너스 2 보기 싫어. 이렇게 하니까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중딩들이. 중딩들이 이런 짓 많이 해요. 이 짓을 하면 왜 안 되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2로 나누는 순간 좌변에도 조작이 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하면 안 돼. 그럼 y가 변해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이거 5변만으로 못 구해. 그래서 계수로 묶고 진행을 하는 걸 연습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쟤는 내가 강제로 조작을 취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저거를 조작했는데 함부로 답을 내리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해줘야 한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양변의 조작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갖는 거고요. 산술기하 한 문제 더 소개. 산술기하 근데 지난번 했으니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럼 다른 거 한번 하죠. 475번.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방정식. 이게 좀 특이합니다. 특이한 형태라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3의 y는 6, 로그 3의 x 곱하기 로그 2의 y는 8, 이런 두 개가 있습니다. 연립을 해달래요. 우리가 보통 연립은 둘 중에 하나로 하죠. 첫 번째 가감, 두 번째 대입. 그리고 중학교를 벗어난 순간부터 가감보다는 대입을 선호해요. 문제는 대입할 게 없다. 보통 이런 식이 있을 때는 얘를 하나 이항해서 대입하면 되는데 로그 2의 x도 로그 3의 y도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대입을 할 거냐 그러면서 고민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뭐 생전 처음 보는 게 아니라면 항상 과거의 지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들을 풀려고 하는데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죠. 그건 또 어떻게 풀지? 일단 우리가 아는 것, 로그에서는 곱하기가 진행이 안 됩니다. 곱하기를 못 해요. 그렇죠? 어떨면 좋아요? 이게 만약 문제에서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3의 y면 좋다는 거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서 문제인 거잖아? 근데 동일합니다. 이게 이제 또 특이한 점이죠. 왜냐면 우리가 알기로 로그의 곱하기에 대해서 성질 배운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가 로그 a의 c다. 맞죠?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뭘 이용해서 증명한 거예요? 밑에 변환을 이용해서 상용 로그를 기준으로 하면 로그 a분의 로그 b 곱하기 로그 b분의 로그 c라서 얘네들이 약분되고 얘랑 얘만 남는데 그럼 이거는 다시 밑에 변환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라는 개념이에요. 즉 여기에서 곱하기는 사실 이 상태인 겁니다. 로그 3분의 로그 x 곱하기 로그 2분의 로그 y라고 써져 있는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꿔도 어때요? 전혀 지장이 없게 돼요. 전혀 지장이 없다. 이거 순서 바꿔도 괜찮다. 얘가 이런 의미라 이렇게 바꿔줘도 괜찮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연립을 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대입법. 물론 이제 이건 대입의 영역도 아니긴 해요. 더해서 6이고 곱해서 8인 숫자 뭐예요? 더해서 6 곱해서 8. 2, 4. 그쵸? 그러면 그냥 로그 2의 x가 4고 로그 3의 y가 2네. 그러면은 이제 정의에 따라서 x는 2의 4제곱, y는 3의 제곱. 선생님 4랑 2랑 4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 문제에서 알파가 더 크대요. 얘가 더 크답니다. 얘가 더 크다고 해서 더 큰 숫자를 매겼어요. 알파는 16, 베타는 9. 더하면 25. 이렇게 답이 나오죠. 좀 로그가 가진 특징이 있어요. 지수함수는 우리가 지수함수도 특이했지. 근데 그건 내가 알고 있는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특이한 거라서 그냥 할만하단 말이야. 로그 함수는 좀 달라요. 좀 애초에 로그의 성질이 되게 많기도 해서 어떤 성질을 가져와서 문제를 풀어야 될지 가늠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음과 같은 유형들을 좀 유념해 가면서 문제를 풀면 그래도 좀 더 할만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방정식을 한번 해봤으니까 우리가 저거는 484번이랑 479번도 좀 어려운데 이건 하고선 질문 받는 걸로 해보죠. 489번 한번 부등식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부등식. 로그에 있는 부등식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진수 조건. 그러니까 로그는 밑이 크면 1보다 크면 그냥 큰 놈이 큰 거고요. 1보다 작으면
밑이 큰 애, 진수가 큰 애가 더 작게 돼요. 즉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그건 지수에서도 했으니까 좀만 유념하면 돼요. 근데 모든 로그 부등식에는 진수 조건, 즉 진수가 0보다 크다라는 게 내재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신경 써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게 489번입니다. 즉 로그 2에 3x 더하기 3 이게 로그 2에 x제곱 더하기 k 이하라고 할 때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가 두 개라고 했다는 거죠. 그럼 얘랑 얘를 비교하면 되죠. 밑이 1보다 크니까. 즉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k 빼기 3이 0 이상이라는 전제 0 이하라고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0 이하가 되는 정수가 두 개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정수가 두 개 있다. 그러면 여기 축이 얼마예요? 2분의 3이 축이거든? 그러면은 정수가 두 개라는 건 이제 명확해요. 1과 2만 허락됩니다. 대칭성에 의해서 다른 거는 0 이하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얘를 대입한 것과 얘를 대입한 것이 0보다 이하다라는 걸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써요. 1 대입한 게 x에 1 대입한 게 0보다 이하다. 좀 2 대입해도 대칭성에 의해서 동일할 거니까 1만 대입해도 됩니다. 그럼 k 마이너스 5가 0 이상인 거죠. 그래서 k는 뭐가 돼요? 5보다 이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양수 k라고 했으니까 k가 뭐면 돼요? 이제 0보다 크다라는 개념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쵸? 잠시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추가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뭐죠? 잠깐만요. 내가 고려하지 않은 게 뭐가 있지? 정수가 두 개 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 0 이하다. 정수 두 개고 1과 2, 축 2분의 3. 이것 때문이죠. 자, 근데 두 개만 있다고 했으니까 0을 대입한 건 어때야 돼요? 0보다 크다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건 안 썼네. 그쵸? 이거 하나만 했고. 자, 그래서 x에다 0 대입한 게 0보다 크다가 있어야 되고, 그쵸? 그럼 k-3이 0보다 커서 최종적으로 k는 3과 5 사이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말했던 바가 속해 있질 않네요. 그래서 한 문제만 더 다뤄보겠습니다. 492번이에요. 말했던 지수 부등식에서 주의해야 되는 점, 이거는 그냥 약간 활용 같은 면이라서 말했던 게 좀 덜 들어가 있고요. 예를 한번 보죠. 로그 2분의 1에 로그 4에 로그 3의 x가 0보다 크답니다. 0이라는 숫자는 로그 2분의 1의 1이에요. 자, 근데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 간의 관계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얘는 1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이때 뭐가 생긴다? 자연스럽게 진수잖아요.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형성돼요.
이게 이제 로그 부등식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입니다. 얘 때문에 가끔 이상한 문제들이 나와서. 그럼 이제 다시 해요. 이 1은 로그 4의 4고요. 0은 로그 4의 0이라서 로그 4의 1이라서 이제 진수끼리 비교하면 로그 3의 x가 1과 등호가 없죠? 4 사이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x는 3과 81 사이라서 계산해주면 1은 7개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등장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진수 조건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계산이에요. 나머지는 그래도 쓸만한데 한 문제만 더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들 그만두시고요. 505번입니다. 505번 보면서 잠깐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추가로 더 제시할게요. 자, A, B. 요즘 뉴스 같은 거 여러분이 보는지 모르겠는데 뉴스 보면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뭐 있나 봐요. 그렇죠? 자본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 자본이 증가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회사, 애초에 A와 B는 같는데 A라는 회사는 매년 10%씩 성장을 하고 B라는 회사는 매년 20%씩 성장을 한대요. 당연히 B가 더 빨리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B가 어느 순간인가 B가 얘보다 10배 이상이 되는 순간이 있대요. 10배? 아니 고작 10%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10배가 된다? 몇 년 걸리냐? 했더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걸 풀어달라. 원하는 건 이렇습니다. 1.1의 거듭제곱과 1.2의 거듭제곱을 비교해서 계산해달라는 건데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로그를 이용해서 계수로서 생각을 하자. 양변에 로그를 붙이면 로그 10 곱하기 1.1의 n제곱 이라는 것은 1 더하기 n 로그 1.1이고요. 얘는 n 로그 1.2가 되죠. 그러면 이걸 넘겼을 때 1 이상이다. n 곱하기 로그 1.2 빼기 로그 1.1이 돼서 둘을 빼주면 어떻게 돼요? 0.079에서 0.041 빼면 n 곱하기 0.038 이게 됩니다. 나눠줘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38분의 1000 계산해주면 되고요. 이게 대략적으로 26점 몇 년이라서 27일 때 우리가 27년 후에 10배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17년 후에. 딱